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오 엘리먼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달려있어서 제가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데 피로감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안타와 하이투자증권의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요. 달아주시는 댓글들을 보니까 기준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떤 분은 20일 이내에 2개를 만들었는데도 하이투자와 유안타 모두 막힘없이 개설이 가능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둘 다 20일 제한 걸려서 못했다고 하시고요. 제 생각에 20일 영업일 이내에 만든 계좌 수에 제한이 걸려 있을 듯 한데요. 저는 딱 1개의 계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들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바로 지오 엘리먼트의 기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요, 증착과 금속 배선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증착 공정은요, 반도체가 전기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고 깎은 다음에 그 표면에다가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을 말하고요. 금속 배선은 이 반도체 칩에 외부의 전기적인 신호가 잘 전달이 되도록 말 그대로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 2가지 공정에 사용되는 방식 중에서요, ALD 공정과 PVD 공정이 있는데요. ALD 공정은 원자층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원자층 증착을 말하고요. 기화된 화합물을 기판 위에다가 흡착시킨 다음에 화학 반응 또는 열분해 시켜서 원하는 방막을 증착하는 기법입니다. 필요한 소재는 기화시킨, 그러니까 기체로 만든 고순도 화합물이 되겠죠. 다음 PVD 공정은요, 특히 금속 배선을 만들 때 활용이 되는데요. 물리적인 증착 방식을 말하고요. 증착하고자 하는 방막하고 같은 재료를 스퍼터링 방식으로 기화를 시켜서 원하는 기판에다가 방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소재는 고순도 금속 타겟인데 그 금속의 원재료는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티타늄이 될 수도 있고 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자, 스퍼터링 방식으로 기화시킨다 어쩐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만약에 내가 알루미늄 소재를 얇게 입혀서 증착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요걸 깎아서 금속 배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루미늄 판에다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는 이온을 만들어서 일부러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판을 이루고 있는 알루미늄 원자들이 막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웨이퍼 기판에 눈처럼 쌓이면서 방막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스퍼터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받아들이실까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지오 엘리먼트는 이 2가지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자, 주요 제품 볼게요. 우선 ALD 쪽 원자층 증착 방식을 보시면요. 캐니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반도체용 고순도 화합물을 보관하는 전용 용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ALD 공정에 필요한 소재는 기화시킨 고순도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ALD의 원료인 액체 전구체는요,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독극성까지 가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화된 상태로 공급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화성이나 폭발성, 독극성 이런 성질들을 날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화된 화합물을 이 공정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캐니스터라는 전용 용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옆에 그리고 초음파 레벨 센서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캐니스터 안에 있는 액체 전구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구체는 그냥 쉽게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캐니스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소재가 아니니까 밖에서는 캐니스터의 내부가 보이지 않겠죠. 근데 캐니스터 뚜껑을 열어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화합물의 성질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캐니스터 안에 액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교체는 언제 해야 하는지, 캐니스터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기화된 화합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측정 장치인 초음파 레벨 센서가 세트로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지오 엘리먼트의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두 개를 합쳐서 83%가 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ALD, 이 원자 증착 공정에서 필요한 전구체 기화 이송에 꼭 필수적인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국내 시장 점유율 95%라고 하거든요. 이 한 줄로 다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캐니스터도 세계 유일, 온도 관리와 기화 효율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됐고, 초음파 레벨 센서는 국내 최초 개발, 2007년 세계 최초 공급인데 현재 국내 ALD 장비 시장의 표준화 부품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표준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PVD 쪽 볼게요. 자, 금속 배선 증착에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여기에 필요한 스퍼터링 타겟을 지오 엘리먼트가 만들었어요. 배선을 알루미늄으로 깔고 싶으면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을 쓰는 거고요. 티타늄으로 깔고 싶으면 티타늄 스퍼터링 타겟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이런 소모성 소재 국산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반도체 원료 중에서도 국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품이었어요. 특히 일본 한 개 회사, 미국 3개 회사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과점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40여 년 동안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요. 그냥 이 스퍼터링 타겟 시장은 그 자체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요구는 항상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원가 절감과 수급 안정성.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미국 어떤 지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가 또 다른 공급사로서 등장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품의 매출 비중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이 부분에 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오 엘리먼트에 맞춰서 방막 증착 공정에 쓰이는 방식을 두 가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은 CVD라는 화학적 증착 방식이에요. 지오 엘리먼트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쪽이기는 하죠. 하지만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면서 CVD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ALD, 가장 최근 방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회사가 신성장 제품들도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전구체 기화 이송에 필요한 부품들, 캐니스터, 초음파 레벨 센서 이런 것들 다 조립된 모듈 형태로도 제작을 했고요.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화합물 보관 용기인 솔리드 캐니스터도 만들었고요. 또 액체 전구체를 대용량으로 기화시킬 때 필요한 기화기도 따로 만들었고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출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 방막 증착 기술은 반도체 시장에서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데 점점 디스플레이, 태양광, 자동차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확장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8% 정도? 국내 시장 점유율 95%면 국내는 거의 다 잡고 있는 거니까요.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출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요. 네, 여기까지 기업 내용이었고요. 실적을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은 반도체 호황이라서 실적이 좋아요. 특히 올해 반기 순이익이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네요. 그런데 확실히 전방 산업인 반도체의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요. 2018년에도 호황기라서 실적이 좋았고 2019년에는 반대로 확 꺾였고요. 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반기에 33.61%를 기록했죠. 회사가 고정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재무 안정성 지표는 무차익 경영을 계속하는 회사라서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계속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유보된 이익 잉여금이 자산 총계 대비해서 75%나 된다고 하는데요. 상장 이후에 유보된 이익 잉여금을 배당에 조금 활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당 실시한 이력은 없더라고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4만 7천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7,600원에서 8,700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총 공모 규모는 약 135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539억 원 밖에 안 되는 초소형 종목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38만 6,750주 정도 적은 수량이고요. 청약일과 환불을 상장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0% 신주 모집이고요. 우리사주조합에 9.05%나 배정을 했더라고요. 공모 물량이 많지 않은데 우리사주에 배정을 조금 많이 한 편이에요.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비율로 24%, 금액으로는 129억 원밖에 안 돼요. 피코그램에 이어서 유통 가능 금액 100억 원 종목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3%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주 현황을 보면 전형적인 가족 기업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신현국 회장님과 자녀인 신상아, 신수영, 신혜영 씨, 그리고 배우자 오봉자 씨까지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이 다 보호예수 1년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별로 없는 거죠.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건 상장 이후에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확실히 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장일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총 36,520주,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0.59%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바로 행사 가능하기는 하지만 큰 위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된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유진테크,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머닉 IPS 등등. 이 중에서 러셀의 퍼가 26.37배로 조금 눈에 띄게 높기는 해요. 아마 이렇게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로봇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조금 고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 중에서 10배 미만인 종목들이 있어서 평균치는 12.81배 정도가 나왔네요. 지오엘리먼트의 2021년 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한 62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퍼 12.81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795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2,606원을 산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39.71%에서 30.99%를 적용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에 적용된 할인율이 31%에 가깝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지오엘리먼트의 공모가 상단 기준 PER을 계산하면 8.69배가 되거든요. 할인율이 꽤 높게 적용이 된 덕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사 기업들의 PER과 비교해 봤을 때 무난한 수준이다 라고 봤습니다. 물론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고요. 매출액 증가율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퍼가 가장 높았던 러셀보다는 순이익이 조금 더 많이 잡히기는 하는데 러셀의 퍼는 조금은 업종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공모가가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 요것도 이 회사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지오엘리먼트의 장점은 유통 물량과 공모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공모가가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이 된 것 같다 싶으면 다 상단을 훌쩍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수요 예측 결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오엘리먼트는 ITIG하고 현재로서 상장 일정이 겹칩니다. 두 종목 모두 유통 물량과 금액이 낮다는 게 가장 메리트인데요. 수요 예측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세요. 균등 물량이 20만 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NH투자증권은 계좌 수가 많은 증권사라서요. 혹시 균등만이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계좌는 11월 1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한도는 요런데요. 대부분이 100%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청약 증거금 5,220만 원밖에 청약이 안 됩니다.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NH투자증권은 우대 조건을 맞추려면 직전 3개월 평잔으로 따지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3개월 내내 3천만 원을 넣어둔다면 모를까. 하루만 그냥 입금해서 맞춘다고 하면요. 3천만 원 곱하기 3개월 일수인 92를 해주면 27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대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NH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네, 온라인 청약 수수료는 없다는 거 요즘은 정말 큰 장점이죠. 균등을 아주 부담 없이 참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주당 8,700원이면 만약에 수수료까지 차감이 된다고 했을 때 청약할 때 메리트가 정말 별로 없잖아요. 균등해서 한 주만 받게 된다고 하면. 근데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청약 한도 100%에 해당하면 경쟁률이 높을 시에 비례를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 그러면 공모가 상단이 8,700원이라 주당 기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 이런 거는 인지하고 비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 확인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종목이 많아서 여러분들 546입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일의 경쟁률도 계속 지켜보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또 빨리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